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흥미진진한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우주 탐사라는 미지의 세계와 금융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자본시장의 아주 깊은 이면을 파헤치는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의 논리를 아주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자,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말고사 핵심 논술 주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화성식민지 개척이라는 그 거대한 꿈이 자본시장의 오랜 규칙을 무시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전체적인 분석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주주민주주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우린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완벽히 마스터해야 할 스터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스페이스X 상장과 지배구조. 둘째, 오늘 무조건 외워야 할 핵심 개념이죠. 차등 의결권. 셋째, 펠컨 9에서 스타쉽으로의 전략적 전환. 넷째, 이런 지배구조 퇴보가 가져올 파급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미래과제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지배구조. 부제는 궤도 위에 세워지는 머스크의 성이네요. 보통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업이 상장한다고 하면 다들 축포부터 터트리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의 이번 계획은 환호는커녕 오히려 삐용삐용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안한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는 엄청난 자본을 대주긴 하는데 경영을 감시할 권리나 견제 장치는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상장 구조는 철저하게 설립자 단 한 명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화성 진출이라는 단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주 보호 장치가 통째로 희생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진짜 보기 드문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섹션. 핵심 개념, 차등의 결권입니다. 통제를 위한 금융 메커니즘을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완벽한 금융 리터러시를 위해서 이 개념만큼은 무조건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합니다. 차등 의결권,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식의 종류에 따라 투표권, 즉 의결권의 파워를 다르게 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투자자가 가진 주식 1주는 딱 1표의 권리만 갖는데 설립자가 가진 특수 주식 1주는 10표 아니면 100표의 파워를 내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설립자는 전체 지분 중에서 아주 쥐꼬리만한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를 쥐락펴락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바로 이 정확한 금융 메커니즘을 써서 이사회의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상장 기업이랑 스페이스X의 이 전례 없는 제안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완벽한 시험용 요약본입니다. 일반 기업이 1주 1표라는 아주 상식적인 주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스페이스X는 머스크 한 명에게 완전히 집중된 차등의 결권을 줍니다. 경영진을 깐깐하게 감시해야 할 이사회 견제 기능은 확 약화되고요. 투자자 보호보다는 설립자의 권한과 철저한 비밀 유지가 극대화되는 구조죠. 이 표의 흐름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펠컨 9에서 스타쉽으로의 전략적 전환. 부제는 거대한 기술적 도박입니다. 아니, 대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자본과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IT 전문 매체인 아르스 테크니카의 보도를 보면요. 지금 스페이스X가 회사의 핵심 엔진을 아주 급격하게 갈아 끼우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고 기술력도 완벽히 검증된 펠컨 9 로켓에서 아직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으로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쉽이 인류 화성 진출의 핵심이긴 하죠. 근데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뭐랄까 회사의 명운을 건 어마어마한 고위험 도박이거든요. 바로 이 극단적인 전략 변화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지배구조 퇴보의 파급 효과입니다. 시장이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전략적 불확실성에다가 주주 권리까지 싹 다 배제해버리겠다는데 금융시장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IT 매체의 와이어드 보도에 따르면요. 연기금이랑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그들은 이 상장 구조를 명백한 지배구조의 퇴보라고 딱 못 박으면서 아주 강력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독특한 천재 CEO의 튀는 행동 정도가 아니거든요.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룰 자체를 훼손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시도라고 보고 맞서 싸우려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투자자들의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로이터 통신의 분석을 빌려서 아주 날카롭게 요점만 짚어보죠. 첫째, 설립자한테 사실상 무제한의 진짜 브레이크 없는 권한을 줍니다. 둘째, 남의 돈, 즉 공적 자본이 들어간 기업을 개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도구처럼 써먹을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셋째, 당연히 소수주주들의 권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넷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경영진이 투자자를 위해 돈을 불려줘야 하는 의무보다 화성가자라는 단일 비전이 무조건 1순위가 될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우주로 가는 대의명분이 멋지다고 한들 자본시장의 튼튼한 기초를 다 무서버려도 되는 건지 아주 뼈 때리는 비판이 쏟아지는 지점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자본시장의 미래과제. 왜 이게 위험한 선례가 되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세부적인 걸 떠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숲을 한번 보자고요. 진짜 만약에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 반발을 싹 다 뚫고 제한된 구조 그대로 상장에 골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일론 머스크 한 사람, 스페이스X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미래의 테크 거물들이 스페이스X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자 하면서 자본시장의 정당한 통제나 투명성 요구를 합법적으로 쏙쏙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도 위험한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 막강한 미래 기술 권력을 상대로 최소한의 룰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시험대가 열린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이 마침내 우주를 정복할 준비를 하는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 거대한 기업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인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찬란한 기술적 도약,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이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는 민주적인 시장 통제, 이 둘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 깊은 여운과 고민거리를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 묵직한 시장 논리들 그리고 핵심 개념들 여러분의 공부에 꼭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